여의도 사람들의 속내와 사건 뒷이야기까지 속속들이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정치 프로파일링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해훈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많이 받으십시오. 이해훈 의원님 특히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일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아주 훈훈하게 새해 첫 정치 프로파일링 시작합니다. 지금 유튜브로 영상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요,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실시간으로 남겨주시는 댓글도 저희가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기 앞서 저희가 이게 시간이 생방송이다 보니까요, 한정되어 있고 할 얘기는 많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두 분 말씀을 가끔 제가 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 무례를 부디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죄송합니다. 말을 길게 해서. 아닙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짧게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설 연휴 마지막 날인데 이렇게 함께 해줘서 정말 감사하고요. 최재성 수석님 설 연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그 어머님이 네. 또 가까이 계셔가지고 예. 어머님 뵙고 네. 또 지역분들 좀 뵙고 아, 그랬습니다. 네, 정치적 활동은 안 하시고요. 예. 네. 특별히 아하, 알겠습니다. 이혜원 의원님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 사람들 주로 많이 만났어요. 네. 좀 이따가 이제 방송 끝나고도 또 한 팀 기다리고 있는데 가봐야 되고.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왜 이렇게 바빠지셨는지는 조금 이따 다시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뭔가 이혜원 의원님께 커다란 변화가 좀 있으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대선을 앞둔 명절이라서 그 어느 때보다 이 여론이 참 궁금해지는데요. 어쨌든 최혜성 수석님 가족과 지역분들 주로 만나셨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이렇게 정치인으로서 파악하신 민심 어떻든가요? 예. 통화도 좀 많이 하고 네. 그랬죠. 또 유독 또 이렇게 전화들이 많이 이렇게 온 설 연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대선 앞두고 예.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제 많은 시기니까 네. 오히려 많이 이렇게 걸려온 전화를 좀 받는 네.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정치적으로는 이미 결집한 윤석열 후보, 네. 또 결집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 이렇게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조사상으로도 사실 조금 윤석열 후보가 네. 최근에 상당히 앞서가는 그런 조사들이 나왔었는데 예, 흐름은 그렇고요. 이 민심은 뭔가 이번 대선에 발언한 한 가지 키워드를 꼽으라면 뭐라고 읽으셨습니까? 저는 역시 이제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네. 묻지마 정권 교체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안 묻고 당신한테 맡겨도 되냐. 다시 말해서 이제 수권 능력에 대해서 네. 정치적으로는 한쪽이 그 사이에서 이제 좀 갈등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고요. 네.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들도. 네. 그래서 역시 이거는 대선이기 때문에 능력을 국정 운영 능력. 예, 대한민국을 끌고 가고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놓고 네.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 속에 이제 민생도 있고 굳이 따지면은 이제 코로나, 다 들어가겠죠. 예, 국정 코로나가 운영 능력. 있고 네. 일자리가 있고 그런 거 예. 있습니다. 이혜원 의원님이 파악하신 민심은 어떻습니까? 정권 교체죠. 그리고 다들 대부분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못 살겠다, 힘들어서. 아, 그러니까 예. 힘들어서 못 살겠다인데 왜 힘드냐? 지난 정권 탓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인 것 같고요. 네. 바꿔야지만 살겠다. 예.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예.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 초대 대통령 선거 때도 나온 때도 얘기가. 나왔던 말이고 예. 그렇죠. 선거 때마다 나오는 선거 거. 때마다. 예. 근데 이번에 좀 예. 강한 것 같아요. 이번이 강하다. 예. 네. 2012년 예. 그때는 별로 그렇진 않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금 이 시간 조금 잠시 후죠. 예, 이재명, 김동연 후보 간 양자 정책 토론회가 지금 막 시작했다고 합니다. 토론회가 열리고요. 내일은 대선 후보 네 분이 함께하는 사자 토론회가 열립니다. 이 사자 토론회 관전 포인트 뭘까요, 최 수석님? 우선 이 토론의 구성을 보면 예. 진행 방식이죠. 4개 분야로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네. 지극히 상식적인 거거든요. 그 4개 분야가 이제 일자리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외교 안보가 있고, 예. 부동산이 있고, 그 다음에 자유 주제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주도권 토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게 이제 진행상으로는 진행상의 포인트라고 봅니다. 네. 주도권 토론에서 자유 주제로 무엇이든지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각 후보들이 주로 정책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할 거는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조금 더 강하게 정책 측면을 부각시키고 네. 묻고 하는 것이 이재명 후보라면 윤석열 후보는 소위 말해서 상대방에 대한 이제 일종의 이제 공세와 네. 정책 이것을 좀 섞어서 아하. 이렇게 진행하지 않을까 그런 네. 거고요. 네. 또 이제 두 후보님들이 또 계시잖아요. 안철수 후보하고 심상정 예. 후보. 이분들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자기 존재감과 네. 또 득표력을 부각하기 위한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1, 2등 후보, 양당 후보를 공격은 하겠지만 네. 여기도 제가 보기에는 정책적인 실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걸 가지고 공세를 하지 않겠나 네. 싶습니다. 키워드는 정책이다. 이혜원 의원님은요? 근데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국민들이 제일 관심을 가지고 볼 분야.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일 관심이 있는 거는 네. 여태까지 말이 너무 많이 바뀌었거든요. 예. 국토보유세 한다 그랬다 안 한다 그랬다 또 다시 한다 그러고 이게 도대체 어느 말을 믿어야 될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판단이 안 쓰거든요. 네. 그래서 도대체 이재명 후보가 끌고 가려고 하는 대한민국은 어떤 대한민국이냐 입장을 좀 분명히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네. 그 부분에 다들 방점을 두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문정부 실패 대표적인 게 부동산하고 세금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 문정부가 갔던 방향 분명히 잘못된 것 같고 실패라는 게 입증이 된 것 같은데 그 방향으로 계속 가는 듯하게 말씀을 하시다가 어느 날은 또 갑자기 바꿀 것처럼 말씀하시고 이게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네. 그게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 예. 그걸 굉장히 관전 포인트로 둘 것 같고 네. 거꾸로 이제 윤 후보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이 있을 만한 거는 네. 다 좋은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바꾸겠다는 거냐. 음흠. 바꾸는 것까지는 동의를 하는데 네. 이게 계약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건지 아닌지. 그래서 정확하게 윤 후보의 국정 철학은 뭐며 네. 비전은 뭐냐. 예. 이걸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달라. 네. 아마 그게 제일 갈증일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그렇게 좀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후보가 주도권 토론 때 왜 이재명 후보는 말이 그렇게 바뀌냐. 네. 그런데 사실 이재명 후보의 말이 바뀐 건 없거든요. 그것을 평가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마치 바꾼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해석이 바뀐 건가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국토보유세만 하더라도요. 그럼 입장이 뭐예요? 국토보유세를 주장을 하죠. 정책으로 내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 의견을 전제를 했어요. 국민들의 동의를 전제로. 그래서 예. 그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국토보유세라는 주장 자체가 굉장히 네. 파격적이기도 하거니와 또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예.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한다는 건 당연한 건데 이걸 보고 말을 바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네. 그것은 말 자체를 바꾼 게 아니고 소위 말해서 국민적 공감을 얻기 위한 여유 네. 또 스탠스를 조금 그렇게 변화를 시킨 건데 그걸 말을 바꿨다고 얘기를 하면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물어봤습니다. 아니요. 이거 딱 한마디만 할게요. 네. 마치 말을 안 바꿨는데 바꿨다고 주장하는 제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아하, 됐는데 네. 그게 아니, 그렇진 아니고 않고. 네. 그건 아니고 예. 국토보유세 분명히 처음에 밀어붙인다고 얘기하셨어요. 예. 그랬는데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멈출 수 있다라고 얘기하신 건 한 발 물러선 건 분명한 거고 네. 근데 그러고 나서 또 슬그머니 추진하겠다라는 얘기가 주변에서 나오는 거는 굉장히 국민들 걱정하는 대목인 거고요. 주변에서 그 근데 이제 얘기가 또 국토보유세만 나온다고. 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예를 들다 보니 그런데 네. 아니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는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보유세에 대한 입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네. 보면 문정부가 막 그쪽으로 강하게 갈 때 이재명 지사가 오히려 찬성하고 동조하고 같이 갔단 말이죠. 여태까지 문정부 네. 5년 동안. 그래놓고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문정부가 잘못됐다는 듯이 양도세 중과도 완화한다 그러고 보유세도 완화한다 그러고 지금 다 빠꾸를 하잖아요. 그 표현이 좀 그러세요. 네. 네. 못해. 아니 이게 문정부 정책하고 다른 기조를 내놨다고 말이 바뀌었다고 아니요. 얘기하면 본인이 알겠어요. 그 전에 했던 말하고는 뭐, 다르다는 아니, 거죠. 문정부 5년 경기도지사 동안. 시절과 후보 시절이 다르다. 다르다. 그 이렇게 얘기죠. 예. 정리하겠습니다. 네, 다르다는 저희 거죠. 잠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정치 프로파일링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혜훈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열띤 토론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설 연휴에 이슈가 되는 사안이 또 불거졌죠. 먼저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이죠. 경기도 소속 공무원에게 사적인 지시를 내렸다. 그리고 황제 의전을 받았다. 이런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이효은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왜 이게 의전인지 모르겠어요. 의전이라고 하는 거는 공식 행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네. 뭐 자리를 어디를 하느냐, 안내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의전이라고 해버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개인을 거의 몸종처럼 부린 일을 너무나 이렇게 본질을 왜곡시키는 이 단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건 의전이라고 보기 어렵고 갑질이죠. 갑질이라는 건 어때 자기가 어떻게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자기 뜻대로 하게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부당하게. 예. 이건 갑질이죠. 의전이 아니고. 네. 그 오늘 뭐 저기 김혜경 씨께서 제 불찰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7급 공무원에게 사실 보면 계속 그 몸종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시킨 거예요. 옷장 정리도 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될 일이고 공무원한테 시켜서 안 될 일인데 네. 그 일을 시킨 게 5급 보호자 사무관, 네. 5급 사무관인 이 사람의 마치 배모 씨. 이제 예. 과잉 충성이었던 것처럼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고 가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김혜경 씨 옷장을 정리하는 거를 김혜경 씨가 몰랐어요? 공무원이 와서? 예.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아이 뭐 저기 병원 퇴원하고 수속하고 약 받고 온갖 그 상세한 지시, 깨알 같은 지시 이런 게 어떻게 김혜경 씨가 몰랐겠어요.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보고 네. 마치 불찰이다 그러니까 나는 몰랐는데 관련된 사람이 자기 과잉 충성으로 자기 스스로 한 짓을 내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것은 내 불찰이다. 이렇게 들려서 네. 굉장히 좀 유감이에요. 네. 본인이 그냥 솔직하게 사과를 해야죠. 잘못했다. 예. 예. 최재성 수석님. 우선은 이게 직접 이제 그 7급 공무원에게 네. 김혜경 씨가 이렇게 지시를 하거나 소위 말해서 그런 일을 시킨 것은 아니고요. 배모 씨라는 이제 임기제 공무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성남시장 시절부터 소위 원래 이제 그 공무원이 아니고 임기제로 그렇게 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도지사 이후로도 도청에 이제 대외협력관으로 근무를 했던 거죠.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가깝다고 해야 되나요? 이 잘 아는 배모 씨가 네.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7급 공무원을 마치 김혜경 여사가 직접 뭐 지시를 하거나 혹은 갑질을 했다는 식 네. 이런 식으로 몸종처럼 부렸다는 거는 우선 관계상 성립되지 않는 얘기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배모 씨가 개인적 친분이나 오래된 인연을 이 빌미로 네. 7급 공무원을 일종의 이제 이 안 보이는 투명 인간처럼 이 직위를 또 이 가지고 또 이 심부름을 시켰던 거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온 거기 때문에 예. 관계상 직접 갑질이나 이런 이제 몸종과 같은 요건을 요구했다는 거는 성립되지 않은 거는 맞습니다. 네. 그런데 네. 예. 김혜경 여사가 그 배모 씨를 통한 배모 씨의 지시 네. 이런 등등등등까지 잘 파악하고 정리하지 않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사죄를 하고 네. 사과를 하고 또 책임 있는 부분이 그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혜원 의원님 질문 말씀하신 모르실 리가 있었겠느냐 다 아시고 받으셨는데 직접 근데 그걸 거기 불찰이라는 표현이 맞겠느냐. 예, 거기 녹취에도 보지만요. 예. 7급 공무원이 그 배모 씨 얘기가 7급 네. 공무원에게 나타나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그랬을 가능성이 저는 몰랐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아하.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왜냐하면은 그 녹취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너는 나타나지 말아라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가사 몰랐다 하더라도 배모 씨의 그런 일종의 이제 오래된 인연을 가지고 사적으로 심부름하고 또 본인은 잘 보이기 위해서 이재명 지사 부부에게 그랬다고 하는데 네. 그 문제를 포함해서 그 관계에 대한 책임들은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은 잘못이다. 아니 제 얘기는 예. 그게 아니고 네.
누군가 음식을 맨날 배달을 해온 거잖아요. 예. 음식점 가서 가져온 거잖아요. 그럼 예. 그 누가 가져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안 갔는데. 김배경 씨 본인이 직접 가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음식점 가서 집에서까지 자기가 좋아하는 거 딱 그렇게 가져오면 그걸 7급 주무관이 했건 5급 네. 사무관이 했건 그 상관없이 공무원이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그 거예요. 얘기를 하는 예.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한 거를 알면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마치 몰랐다는 듯이 자기 잘못이 아니고 5급 하나가 과잉 충성해서 그렇다는 듯이 꼬리 자르는 게 기가 막히다는 얘기고 네. 장남을 대리 퇴원을 시키고 그다음에 김혜경 씨가 코로나 이 와중에는 병원에 출입하려면은 우리 얼마나 코로나 방역 조치 강한지 아시잖아요. 그 문진 그걸 다 적는 문진표를 거. 다 대리 예, 작성하고 출입증을 대리로 받아왔는데 그건 누가 받아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5급이 받아왔든 7급이 받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네. 지금 7급이 받아온 걸 몰랐다. 5급이 한 줄 알았다. 예. 그렇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드리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7급에 제보하신 그 7급 공무원 퇴직하신 분이죠. 그분을 몸종처럼 부리고 그분에게 무슨 지나친 이 지시를 하고 사적 지시를 한 것처럼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직접 한 건 아니다. 그러나 5급이 했든 배모 7급이 했든 배모 상관없다는 씨라는 임기제 공무원, 원래 네네. 공무원이 아니죠. 예. 이분의 사적인 관계, 오래된 인연을 가지고 그것을 무방비로 이렇게 그분의 이제 하나의 이제 행위에 대해서 예. 무방비로 그렇게 받아들인 것 이것은 잘못된 거고요. 네. 더 나아가서 그분이 7급을 시켰다는 사실 자체를 네.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이 김혜경 여사의 책임 범주 내에 네. 사과해야 될 범주 내에 속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책임과 사과의 대상이다. 네. 네. 근데 예. 저는요 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과 사과의 영역은 분명히 분간을 해야 된다는 건데 네. 마치 7급에게 직접 지시한 것처럼 그렇게 호도를 하거나 그런 느낌을 주는 거는 네. 저는 그거는 좀 지나친 거라고 아니 봅니다. 과장은 그게 안 본질상 된다? 차이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5급은 그러면은 네. 임기제 공무원이면은 공무원의 월급을 받을 때 김혜경이라는 공무원도 아닌 자기 상사도 아닌 근데 이렇게도 위계 있지. 질서에도 있지 않은 일반 개인의 그런 사적인 심부름을 하라고 그 사람을 국민들이 혈세로 월급 아니, 주는 게 그렇지 않죠.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5급이 했든 7급이 했든 예.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거죠. 네. 그러나 예.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안 뭐냐면 그래요? 7급은 5급의 지시에 의해서 예. 그 이제 5급이 상관이니까요. 네. 지시에 의해서 하기 싫은 일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배모 씨와 김혜경 씨의 문제는 네. 뭐 공무원법도 그렇죠. 사적인 노무를 시켜서는 안 되는데 안 되죠. 안 예. 되는 이게 게 김혜경 씨가 사적인 노무를 5급에게 시켰느냐 네. 아니면 개인의 인연이나 그 네. 오래된 인연을 갖고 배모 씨가 그걸 했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법적인 문제가 들어갈 거고 뭐 고발이 들어가면 수사로 밝혀질 것 같고요. 밝혀지겠죠, 뭐. 예, 예. 지금 뭐 두 분 말씀이 거의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초기에 배모 씨가 정말 잘못 대응을 했잖아요. 그 7급 공무원이 허위 사실 주장한다. 허위 사실이라 하고 뭐 그랬다가 법적인 뭐 또 압박하고 대응하겠다. 회유까지 하고. 예. 그리고 그리고 정말 심지어 잘못된 대응이고. 이 7급은 공포를 느껴가지고 왜냐하면 네. 이재명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는 네. 뭐 제보자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상하게 네, 이해가 제가 안 좀 되는 정리를 하고요. 사망을 하니까 정리를 하고요. 다음 아니 거처를 아이템으로 매일 좀 옮겨야 되겠다는 넘어가겠습니다. 거 아니에요? 네네. 이거 정리한 중이니까요. 예, 그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혜경 씨가 직접적으로 어떠한 그 역할을 했는지 부분은 조금 더 네. 아마 추후에 진실 규명이 될 것으로 예. 보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 부분으로 좀 넘어가죠.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 측에 또 제기된 의혹입니다. 설 연휴에 또 다른 관심이 불거졌죠. 김만배 정영학 녹취록인데요. 그중 일부가 추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김만배 씨가 정영학 회계사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윤석열은 김만배죠.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 최재성 수석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당연히 네. 허안이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예. 그리고 우연치고는 정말 너무 이 희한한 일들이 있죠. 네. 예를 들어서 김만배 씨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거면 윤석열 주고라고 했던 김만배 씨의 누나가 네. 또 윤석열 씨의 부친의 집을 네. 사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대장동 사건이 야당이 주장하는 게 있는데 네. 그거는 왜 이렇게 많은 이익을 줬느냐라는 점하고 혹시 이재명 후보에게 이런 부당한
이득이 흘러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런데 후자는 지금 초기에 그런 의혹을 제기하다가 그냥 몸통은 이재명이다 그랬다가 빠져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50억 클럽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쭉 이재명 지사가 가사 대장동의 정책을 잘못했더라도 네. 이 돈의 흐름은 이재명 지사 쪽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지금 거액들이 지금 엉뚱한 데로 가고 있거든요. 예. 그 중에 요 녹취록이 나온 거는 윤석열 후보 관련성에 대해서는 부산저축은행부터 시작해서 네. 대장동 초기부터 쭉 이 윤석열 관련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거든요. 예. 이게 구체적으로 녹취록에서 김만배라는 당사자에 의해서 나온 것인데 네. 윤석열 씨는 막상 김만배 씨를 행사 이런 데서 지나가다가 이렇게 눈인사 정도를 한 번쯤 했나 이 정도고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또 김만배 씨 누나가 윤석열 후보의 부친의 집을 또 사줬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과정을 놓고 보면 네. 저게 허언이 아니다. 아하. 그래서 정말 저거는 네. 수사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혜원 의원님. 아니 이제 저는 여권 인사들 정말 어이가 없는 게 네. 검찰이 봐주기 한다 덮어준다 이거 수사해야 되는데 와야 안 하냐. 네. 누구 검찰입니까? 아하. 민주당 정부 검찰이잖아요. 근데 민주당 정부 검찰이 야권 후보를 감싸주려고 있는 수사상 드러나는 사실을 다 은폐하고 감추고 한다? 아예 검찰은 어린애도 안 믿는 얘기를 나는 하시는 아니지만요. 거고. 예. 검찰은 검찰을 감싸죠. 그다음에 네. 지금 뭐 검찰도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윤 후보 부친의 자택을 김만배 누나가 산 거 가지고 만들어 보려고 아무리 해도 국민들이 그걸 듣지를 않아 가지고 그게 건이 안 된 거 아니에요. 네. 의혹으로 자리 잡지를 못한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너무 어이없으니까. 왜냐하면 뭔가 뒷거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뒷거래가 있으려면 시세보다 비싸게 사줘야 뒷거래가 성립을 하는 거지. 시세보다가 싸게 산 게 이미 통장까지 다 공개가 돼가지고 밝혀졌는데 네. 시세보다 싸게 사주면서 뒷거래가 가능이나 합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예. 그다음에 이제 보면 김만배라는 사람이 어쨌든 보면 이 대장동과 관련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구속되고 하는 거 보면 뭔가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어떤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대화의 녹취록인데 네.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뭔가 자기 이제 공범이 되었으면 하는 사람한테 범죄를 종용하는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가는 거잖아요. 그 와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검찰에 어떻게 보면 수뇌부에 해당하는 사람 내가 뭔가를 지고 있어서 그 사람 꼼짝 못할 거야. 이런 뉘앙스잖아요. 네. 그거는 주로 이제 야 검찰 수사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막아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그 범죄자들의 전형적인 뻥이죠. 이거는. 네. 이런 거는 뭐 과장이고 부풀리고 예, 허세다. 너무 잘할 수 있는 거죠. 네, 허세다. 이렇게 예. 아, 수사 얼마든지 하시고 제발 좀 밝혀주시기를 바라죠. 제가 보기에는요. 검찰총장을 지냈고요. 예. 또 대선 후보거든요. 야당에. 네. 그리고 이 대선 이 과정에 대장동 문제를 야당에서 제기했지만 네. 윤석열 후보 관련성들이 계속 그 회자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 녹취가 나왔으면요. 네. 저거는 공인이고 검찰총장 지냈고 대통령 후보인 사람에 대한 허위 사실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건 윤석열 후보가 예. 엄하게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김만배 씨를 이 고소해야 돼요.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게 아니면은 네. 일종의 지금 뭐 근거 같은 게 나온 것이 명확하게 없어서 그렇지 계속 윤석열 씨 연관성들이 회자되고 있는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네. 석연치 않은 이런 것에 민주당 대해서 인사들이 끊임없이 만들려고 하지만 성사가 6개월째 안 그다음에 되는 걸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런데요. 두 분 다 이혜원 수사를 통해서 의원님. 밝게 된다고 하시는데 수사를 하자고 특검 얘기가 나온 지가 아, 그럼요.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특검을 그렇게 하자는데 양당 합의가 안 됩니다. 최순실 예. 국정 이제 특검 때처럼 그렇게 예. 특검을 해야죠. 네. 왜 민주당이 지정하는 사람이 특검을 합니까? 그건 상설 특검을 하면은 민주당과 대통령이 지정하는 특검이 하게 되는 거니까 그 손에 네. 맡길 수는 없고 자, 특검 최순실 때처럼 네.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하자는 어쨌든 거죠.
어쨌든 뭐 양당이 좀 합의가 안 되는데요. 특검 예. 전에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된 마당에 정영학, 김만배 녹취록 전체를 다 공개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죠. 네, 다 공개하라는 네. 거예요. 최재성 수석님 동의하세요? 그건 뭐 공개하지 말으라고 할 이유가 없죠. 네네. 할 수 있다면 저는 하는 게 좋고요. 그분이 나오는 대목까지 다 포함해서 좀 뭐 공개해 줬으면 그분. 좋겠어요. 예. 그분이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사실 수사상 압수된 자료라 국회에서 그 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요청을 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은데 하여간 양당이 합의를 한다면 아마 그 절차를 밟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민주당이 안 해주면은 다 의도를 알 수 있겠죠. 뭐. 최 수석님 말씀으로는 동의한다고 하시니까. 예, 예. 최수홍님 같은 분이 민주당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네. 그거를 뭐 동의 안 할 이유가 없죠. 예. 그리고 하여튼 전문을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발췌해서 선택적으로 하지 말고. 네.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요. 예. 거기 뭐 일부 보도도 됐습니다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일종의 이제 로비나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통하지 않는 철옹성 같은 사람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남은 변호사나 뭐 이런 분들이 그래서 뭐 전문이 다 공개가 돼도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오히려 사건을 호도한 아하. 그런 측면이 더 부각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아까 그건 뭐 뭐- 죄송한데 이제 뭐 범죄자의 얘기라 그러는데요. 네. 그거는 그 뭐 조폭 얘기 듣고 이재명 후보가 직접 정치 자금을 수령했다고 주장하는 야당에서 하실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돈 사진도 띄우셨죠? 네. 그러면 그리고 검찰이 이상하게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요. 네.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 음흠. 이 정부도 그렇고 항상 검찰의 공격을 받아요. 검찰 개혁하시니까. 개혁하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검찰은 문정부 편이다, 뭐 이 정부 편이다. 아하. 마치 야당이 네. 검찰의 탄압을 받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거는 대장동 수사가 맞지 그분을 않습니까? 수사 안 하는 거 보면 누구 편인지 명백한데 뭘 그런 걸 자꾸 돈 얘기하세요. 흘러가는 국민들이 다 이원 알고 의원님께서는 그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 뭐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온 그분이죠. 국민 저는 모르겠는데요. 이미 그거는 언급은 안 하시. 아니 근데 안 뭐 하실 수사 거고요. 받으러 갔다 온 사람들이 그분에 네. 대해서 물어보면 답하려고 준비해 갔는데 그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추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혜원 의원님이 짐작하시는 그분도 있고 예. 재계의 인물 그분도 있고 에이, 그다음에 그럴 리가 또 있나요? 뭐 인허가권을 가진 예.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재계에 있는 사람이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나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네.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대장동 의혹 지금 네. 국민들의 피로감이 뭐 그게 달할 정도까지 말만 많이 나오고 제대로 된 드러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혜원 의원님께서는 대장동 의혹 대선 전에 진실 규명이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아니 뭐 민주당이 저렇게 긋고 막는데 되겠어요? 안 될 것 같다. 예, 국회 180석인데 국회에서 저렇게 막으니까 안 되는 거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게 그럼 결국은 정권 예. 교체해서 새 정권이 이거는 조금씩 돼야만 낱낱이 된다. 국민 앞에 밝히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 민주당이 최재형 안 수석님은요? 막죠. 안 막는데 예. 야당이 지정하는 특검을 해달라는 거는 아니 최순실 때 그렇게 했잖아요. 최순실 정치 경우를 자꾸 갖다가 대는데 네. 그때는 그야말로 국정농단 사건 있고요. 예. 그리고 황교안 권한대행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그거를 뭐 우리 민주당에서 그것을 지명을 한 게 아니고요. 네. 그 정부에서 한 거고 당시에 국민의당이었던 박지원 네. 이 대표님의 대표, 예. 추천을 받아서 한 거.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지금도 최순실 때랑 똑같이 하자는 생각을 거죠. 해보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네. 정치 공세를 하고 예, 있는 알겠습니다. 사안하고 네. 국정농단의 똑같이 특검하고 정치 어떻게 공세를 오늘 두 분이 그렇죠. 마지막 날이라서요. 가급적 네. 좀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 짓고 싶어서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이혜원 의원님 네. 드디어 출마 결정이 되셨다고요? 그래서 오늘로 마지막이죠? 저희 네. 정치 프로파일링. 네.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좀 해주시죠. 네, 너무 그동안 감사했고요. 네. 뵐 수 있는 기회가 많았었는데 좀 더 잘했을 거라는 아쉬움은 남지만 제가 서초갑 보궐에 이제 지금 도전하려고 마음을 먹고 네. 출마하려고 합니다. 예. 많은 분께서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네. 또 다시 또 기회 있으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최 수석님 짧게. 예, 진심으로 건승을 네. 기원하고요. 네. 3월 이전에 예. 네. 다시 돌아오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알겠습니다. 정치 프로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성 전 정무수석 이혜원 전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